오늘 못 오셨는데 전남대에 여러 교수님들이 법학과 교수님들 김재윤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법안을 봐주셨어요. 그래서 성과를 냈던 것 같고요. 저희들도 한 열흘 동안 의원님들 서명을 받았는데 88명이라고 하는 많은 수가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민의당 40명 전원이 다 서명을 하셨고 민주당, 다음에 바른정당, 정의당, 무소속까지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한테 기대를 했는데 아직 한 번도 선택을 아직 안 하셨는데 오늘 5월 단체에서 말씀해 주신 진상규명의 범위에 북한 특수군 활동도 포함하자고 하는 그런 용단을 내려주셔가지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과 법안 심의를 할 때에도 충분한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근데 이 법안이 앞으로 이제 상임위 배속이 어디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행자부 이야기도 있고, 행자부 이야기도 있고, 국방부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5.18 37주년 문재인 대통령의 그 역사적인 연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5.18 5월 달에서 연설, 이걸 계기로 이 법안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신 사항이고, 더불어민주당, 여당 더불어민주당도 이걸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통과돼서 진상조사 활동에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37년이나 지났는데 이미 보상과 애우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슨 진상규명 법안이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아직 최초의 발포자도 특정이 안 돼 있고 전두환 같은 경우는 나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헬기 사격, 집단 대량 학살의 명백한 증거인 헬기 사격이 문제가 나왔고 또 5.11 연구회라고 88년 청문회 당시에 군 보안사와 국방부가 시민들이 먼저 총을 쏘았다. 그래서 우리가 자위권을 발동했다. 이런 논리를 만드는 게 5.11 연구회입니다. 그런 그 사실들이 새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그런 포함해서 진상규명들이 또 광주에 많은 분들이 아직도 행방불명, 또 안매장지 이런 논란들이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체적인 진실규명이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이 법이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5월 단체 분들이나 의원님들 법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하시고 식사 같이 하는 걸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을 맡고 계신 국회 부의장 하나의 말씀 듣고 어떤 마무리 순서를 좀 실제 발표가 되는데 발표자가 집단 발표인데 발표자가 어떻게 안 됐고 많은 생방송이었는데 어디가 있는지 아니고 모르겠고 또 북한군이 거기까지 와서 북한군이 인사를 있겠다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그게 뭐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에 와서 찾아봤습니다. 88년 청문회 때 진상규명 그때 청문을 했으니까 조사서가 채택이 됐는가? 근데 그 채택이 안 됐어요. 원래 합의가 안 되고 끝나고 무명에서 채택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도 없습니다. 또 이제 그 후로 이제 참여정부 때 과거사 진상규명을 했는데 그 정권이 바꾸다 보니까 유명시하다고 부분이 있는 부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이제 국가에서 진상조사를 해서 국가에서 조사서가 채택이 되어야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진상규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구하는 차시에 마치 이제 재밌길래 기존수사가 생긴 겁니다. 그게 참 기존수사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오는 얘기를 없었다라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 기관에서 헬기에서 쏟았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정말로 이제 이 진상조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인생을 갖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건의했던 것이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 때 말씀하셨고, 그것도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또 광주 오셔갖고도 기자가 간담회에서 앞으로 꼭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참 늦었지만은 이런 길을 만든 우리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님이 같이 이렇게 해서 해준 데 대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자 한 가지 중요한 게 아니라 꼭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전문에 넣겠다, 헌법 전문에 넣겠다, 진상규명법도 만들겠다, 처벌법도 만들겠다. 만만 이렇게 무성하게 해놓고 안 만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그것이 용이되는 부분이 될 것이다. 그래서 꼭 그렇게 발의를 하면은 꼭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은 다른 문제들이 조금 돌아가신 분들이 또 그 부모들이 좀 마음이 좀 더 조금 풀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참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월 21일 날 집단 발표도 있었는데 장소마다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5월 19일 날 저녁에 계립파출소 앞에서 첫 충격으로 고등학생이 이제 부상을 입었거든요. 5월 20일 날 같은 경우는 광주역 앞에서 또 충격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한 20여 군데에서 그 집단적으로 발표를 한다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그런 발표지에 대한 조사를 이번 검증위원회에서 좀 다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이 그 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7차 보상 신청까지 행불자 신청으로 하신 분들이 350명 정도 됩니다. 근데 행불자를 인정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망월동 월팔 민주묘지에 67명의 행불자 묘역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행불로 인정을 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시신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350명의 행불자라든가, 그 다음에 신고자라든가, 그 다음에 67명의 시신이 없는 행불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진상 규명이 되면은 다 밝혀질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런 진상 규명, 그 행불자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상 규명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적극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시 광주에 파병되었던 군인들입니다. 총을 쏘는 군인들도 있죠. 근데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아갖고 내가 총을 쐈다. 이런 내용들이 본인들 입에서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다가 안 매장됐다. 또는 우리가 시신을 어디 화장터로 옮겨서 거기서 불태우고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5.18 때 강주에 파병되었던 군인들 입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술해주는 군인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그 법적으로 그런 것을 좀 담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군인들이 또 이렇게 굉장히 불안 속에서 이렇게 증언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같은 또 부대 동기라든가, 그 다음에 부대 그 상급 간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법률에다 넣어주면은 진술을 확보하는 것 훨씬 쉽지 않을까. 5.18 관련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하나 넣어주시면은 그 억울한 사람들이 없어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7차거든요. 그러면 그때 신고 받을 때마다 또 길을 통과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개방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은 좀 더 5.18 피해 보신 분들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 가지 한마디 더 드릴까요? 그것은 이제 이 법은 아니지만 다른 보상예우법에 한 말씀 드릴게요. 진실을 좀 봐야 돼요. 이번에 내가 5.18 30일 기념행사에서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결과보고가 끝나고 5일 날 오후에 60대 된 남자 한 분이 찾아왔어요. 대학생입니다. 그때 당시에 군인이었답니다. 하사관이었는데 평동에서 근무를 했답니다. 그래서
파출소를 지키고 도망간 사람들 기부하고 한피가 있어서 그걸 뺏어놓고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광주가 이제 폭동이 일어나기를 기다린 겁니다. 실은 개헌군하고 광주 시민군하고 교전을 해서 개헌군이 물러간 거 아니거든요. 키워준 겁니다. 무장을 했으니까 폭동이 일어날 걸로 생각하고 폭동이 일어나면 진압을 하고자 한 겁니다. 폭동이 일어나. 예, 그 애들은 폭동이 일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 얘기요. 그 사람이 자기가 그때 생각을 하고 하도 미안한데 어떻게 5.18 뭔가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기념식으로 내가 그 경감원에 어떤 감명을 받아갖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때 자기의 1년치 월급을 받아주고 싶었답니다. 근데 월급이 적어 안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가지고 518만 원을 모아서 가져와서 기부를 해줬어요. 저한테. 그분의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폭동 이야기를 기다린 겁니다. 근데 광주 시민이 일주일 동안 5,000정이 넘는 총을 무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한 건의 폭력 사태가 없습니다. 은행 한 곳, 가게 한 곳, 공공건물 하고 틀린 데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경비하고 청소하고 전부 봉쇄되어 있으니까 먹을 것도 없을 때죠. 서로 놀아먹고 나눔의 공동체이고 자체 공동체이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너무 오래 했으니까 안 되겠냐. 그래서 27날 그렇게 협상을 하고 예를 들면 무시를 하고 이 새벽에 진압을 당해버린 겁니다. 그때 만약에 광주 시민군이 폭동을 일으켰더라면 정말로 우리는 폭도가 계속 폭도가 될 수도 있고 광주는 정말 엉망이 됐을 겁니다. 정말 광주 시민이 그렇게 현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한 거거든요. 비워주고 폭동이 일어나도록. 폭동이라면 진압되니까. 그리고 계속 헬기가 돌면서 유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정신이 이번에 촛불혁명 바탕에 있어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도 사고 한 건이 없이 촛불혁명을 성공이 이끄는 그런 바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서울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구실주의 맞이야. 구실주의는 우리 망한다. 촛불혁명도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 정신이 우리 촛불혁명을 성공을 이끄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앙 속에서 이렇게 바뀌고 지금도 광주가 폭동이라고 폭도라고 하잖아요. 폭동이 일으킨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광주 우리가 경비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경비하고 놀아먹고 살고 심지어 그 주유소도 문 열고 싸우고 하고 빵집은 빵문 열고 없는 사람 물에다 떠가지고 이렇게 나는 공동체를 했던 것이거든요. 우리는 폭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알려야 됩니다. 지금은 다 폭도라고 북한군이 하니까 거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과반수 이상 그렇게 믿는다고 봅니다. 5.18 이렇게 특별법을 할 때 이제 광주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한 이 경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이 특별법을 하시는 동안에 듣기 위해서 특별히 그런 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증언을 와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설치랄지 그런 기구에 그게 필요하고 또 저는 여성으로서 여성들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 5.18 과정에서 그 성적 어떤 그 문제, 성폭력이랄지 이런 문제들도 그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그러나 그걸 당한 여성들이 수치심이랄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등을 이유로 자기가 그냥 혼자 가슴에 안고 사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고 그 어떤 분으로부터는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분은 나서서 여기 와서 이야기를 못하고 5.18 피해자라는 것도 자기가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 억울한 그런 것 때문에 정신적인 굉장히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경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어려움을 듣고서 이 특별법에 어떻게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뭐 기구를 설치한달지 적절한 거기에 대한 조치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광주가 실무위원회가 있죠. 광주에. 예, 그 단체 요구와 시의 요구로 제주 4.3 사례를 참고해서 제주도 4.3 할 때 제주도에 실무위원회를 두기로 됐었거든요. 이 법에도 광주에 실무위원회를 두는 걸로. 거기서 그런 부분이 저기 두 카메라가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말씀 다 하셨어 그러면? 다 했습니다. 또 하시고. 지금 5.18 민주화 운동이 발생한 지 37주년이 돼 있는 이 상황까지도 5.18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이 되지를 않고 5.18 운동의 가치와 성격에 대해서 폄하와 비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을 개탄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치권에서는 뭘 했느냐 하는 점을 대내에 보면은 좀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죄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왔고 또 5.18 유공자 지원 예우에 관한 법도 만들고 그랬습니다만 역시 지금 5.18을 보는 타 지역에서의 그 감정이라고 그럴까 가치에 대한 견해가 지금 바꿔지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국회에서 소수 우리 세력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마침 이번 대선을 계기로 각 당에서 전부 다 5.18 진상 규명을 하는데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당에서는 5.18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 앞으로 또 그리고 유공자에 대한 예우 등등에 관해서 가장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오늘 이 특별법을 제안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더더욱 저희들이 큰 사명과 책임을 느낍니다. 당력을 집중을 해서 가장 빠르게 이 원안이 수정이 없이 오히려 어찌 보면 진상규명을 위해서 더 필요한 좋은 내용이 또 보완이 되면 더 좋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을 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법이 신속히 통과돼야 할 이유는 진상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5.18을 경험했던 증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생존해 계시고 또 기억이 확실할 때 조사를 해야만이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통과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결과가 나오고 해야만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순간 정신이 헌법의 전문에도 수록이 될 수 있는 명분과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그래서 이 5.18 기록물을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한 지도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5.18의 가치와 운동 성격에 대해서 폄하를 하고 비하를 하고 특히나 5.18 운동과 관련해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부분 판결 자체를 부인하는 회고록을 지금 발간하고 반성과 회개가 지금 없다는 점도 진상규명을 신속히 서두르야 할 명분과 당위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당이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좀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기자회견이 빨리 또 이 법을 통과해서 이 법에 따른 진상조사가 개시되었다는 자랑스러운 기자회견 날짜를 잡을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당의 헬기 사격 진상 김영효가 있습니다. 제가 간사인데 위원장이 장병환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헬기 사격 그 진상 규명법도 김동철 의원께서 대표 법안을 내셨고 지금 이 법에는 이제 그 일부로서 헬기 사격 당연히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헬기 사격 김영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죠. 아니 뭐 사실 헬기 기총 소사의 증거가 나온 것이 이 진상 규명을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굉장히 커다란 그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법안에 이제 그 다 포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다 주력을 해서 이게 좀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한속히 신속히 이게 법제화되어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국가의 공식적인 이제 진상조사 기록으로 이것이 확정이 되어야 우리 사실 호남이 광주가 호남이 이 그동안 하나의 시대의 아픔을 딛고 제2의 어떤 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 당이 앞장서 왔었습니다만 아직 당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늦어진 것 많이 실탄 감이 있는 것을 아쉬워할 뿐이고요. 이제 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그 정당의 어떤 그 입장의 차이라거나 이런 걸 뛰어넘어서 이 기회에 정말 역사의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저희들 하니까 거기에 모든 역량을 다 쏟겠습니다. 그러면 식사하면서 하실까요? 배고프신데. 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최선을 식사하시죠. 다해 주시면 그 점을 우리가 안 잃을 겁니다. 네.